혹시 집에서 쓰는 수도꼭지나 변기 바꿀 때요, 이것도 법이랑 관련이 있나?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중요한 국가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대한민국의 물 절약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라벨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가 왜 냉장고나 세탁기 살 때 에너지 효율 1등급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이제 물 쓰는 제품에도 똑같은 개념이 적용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물 효율 등급 표시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물을 아끼면 좋죠 하는 그런 캠페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진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벨은요, 사실상 법률 조항을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근데 국가는 왜 이렇게까지 법으로 물 사용을 규제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면요. 이 규정의 뿌리가 되는 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법적 근거는 바로 수도법 제15조에 있습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몰라도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특정 건물이나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인증된 절수 제품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이건 뭐 국가 차원의 약속인 셈입니다. 오케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제품이 절수 제품으로 인정을 받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기준 한번 숫자로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법이 좀 재밌는 구분을 하는데요. 바로 절수 설비랑 절수 기기 이 두 가지입니다. 절수 설비는 뭐냐면 변기나 수도꼭지처럼 아예 처음부터 물을 적게 쓰도록 설계된 완제품을 말하는 거고요. 절수 기기는 기존 제품에다가 추가로 딱 설치해서 물을 아껴주는 그런 부품을 뜻하는 거죠.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자, 먼저 수도꼭지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수압을 기준으로 테스트했을 때요. 일반 수도꼭지는 1분에 6리터를 넘으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공중 화장실용은 기준이 더 까다로워서 5리터, 그리고 샤워기는 7.5리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절수 제품이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는 거죠. 그럼 매일 쓰는 변기는 어떨까요? 일반 대변기는요, 한번 물을 내릴 때 6리터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대소변 구분해서 물을 내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평균적으로 6리터를 넘으면 안 되고요. 소변기는 훨씬 엄격해요. 2리터 이하, 심지어 물을 아예 안 쓰는 제품도 있죠. 이런 숫자들 알아두시면 나중에 제품 고를 때 진짜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 집에도 무조건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특별한 곳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적용 대상이 생각보다 훨씬 넓죠. 기본적으로 새로 짓거나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호텔, 목욕탕, 수영장 같은 시설들,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쓰는 모든 공중화장실까지 전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요, 이 법이 처음부터 이렇게 촘촘했던 건 아니에요. 1998년에 건물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해서 2001년에는 호텔이랑 목욕탕으로, 그리고 2012년에는 체육시설하고 모든 공중화장실까지 마치 그물망을 점점 넓히듯이 더 많은 곳에 적용되어 온 거죠. 자,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될 이 등급 라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라벨만 잘 읽어도 정말 현명한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2022년 2월부터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관련 제품에는요, 이 공식 등급 라벨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해요. 등급은 아주 간단해요. 물을 적게 쓰면 쓸수록 더 높은 등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기를 한번 볼까요? 한 번에 4리터 이하로 쓰는, 그러니까 정말 초절수 제품이 1등급이고요. 5리터 이하는 2등급, 그리고 법적 최소 기준인 6리터 이하가 3등급이 되는 그런 식이죠.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샤워기는 좀 특별 대우를 받아요. 막 1등급, 2등급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는 대신에요. 분당 7.5리터라는 기준 하나만 통과하면 그냥 우수 등급이라는 단일 등급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더 헷갈리지 않고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보시면 이 라벨 하나에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냥 1등급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히 물을 얼마나 쓰는지, 어느 회사 제품인지, 그리고 이 성능을 누가 보증하는지, 그 시험 기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가 모든 걸 직접 확인하고 믿고 살 수 있도록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자, 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겠죠? 마지막으로 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이 법을 어떻게 지킬까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3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우리 건물엔 이런 절수 제품을 쓸 겁니다 하고 계획서를 내고요. 그 다음엔 계획대로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 보세요. 약속대로 다 설치했죠? 하고 사진이랑 시험 성적서로 증명만 하면 끝입니다. 이 3단계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건물 사용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은 아주 명확합니다.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와, 이건 그냥 아이고 실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국가가 이 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금액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요, 설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드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제조사가 등급을 속여서 표시한다? 그러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그러니까 생산부터 설치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매일 쓰는 수도꼭지 하나에도 국가의 법과 약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이제부터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도꼭지를 바꿀 때 이 1등급 라벨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단순히 수도요금을 아끼는 걸 넘어서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